백지원이지. 아니에요. 백지영보다 소나영이 눈도 크고 코도 이뻐요. 어쩌라고 네가 먼저 보사해. 그냥 그거는 나 씨발. 그건 논란 만들지 말고 이채용으로 종결해. 이채용으로 종결해 이거는. 미미는 개 완전 있고 안 나도 송하영이야. 아 이게 치우다 맞아줘요. 저 왜 한이랑 미카도 있어요? 소나영인데 안에. 야 한이는 존나 예쁘고 아니 소나영이 더 예쁜데. 아니야 개소리야. 진짜 놀라는 여지가 있어 머리가 존나 피나네. 야, 얘들아 이거 거꾸로 가자. 12번부터. 얘들아 12번 보자. 이거 보기 기억은 2차 부등식이니까 저렇게 나올 수가 없지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니은 A 값이 5일 때 A 값이 5일 때 부등식이 뭐 정리가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10k 마이너스 9가 0보다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원래는 이제 이렇게잖아. 부등식이 이렇게잖아. 근데 이거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전부 다 뭐라는 거야? 0보다 크다. 뭐 해석을 해야 되겠지. 됐어? 그러니까 0 이하이다 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다 0보다 크다로 바꿔야 돼 너네가. 이런 문제가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됐어?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0보다 크다 모두 다 0보다 크다로 바꾸고 얘가 모두 다 0보다 크려면 한 달씩 k제곱 마이너스 10k 플러스 9가 뭐가 돼야 돼? 0보다 적다여야 되겠지?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k 이렇게 뭐 맞는 거고 그 다음 디귿 그럼 봐봐 이거는 모든 k에 대하여 저거 부등식 내가 한쪽으로 넘길게. 부등식 한쪽으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2ak 마이너스 9 모든 k에 대해서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값이 항상 존재한대. 됐어? 그럼 일단은 이거의 해가 존재하는 범위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 그럼 이거의 해가 항상 존재하려면 얘가 어떻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기면 되지. 그럼 얘가 이렇게 생긴다라는 건 얘는 0이라는 방정식이 무슨 근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실근이 존재하는 거지. 그럼 얘가 실근이 존재한다의 범위가 어떻게 돼? k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9가 0 이상이다지. 그럼 이게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조건이 어떻게 돼? K가 많이 한 별씩 a제곱 마이너스 9가 0 이하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에 해가 존재하는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는 맞아. 근데 이제 얘가 무슨 해가 존재해야 된대? 정수해가 존재해야 된대. 그러니까 그냥 정수 x가 아니라 그냥 해가 존재하는 범위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가 맞아. 그래서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문제가 나와서 이걸 그냥 설명을 한 거고 원래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거는? 그래프 그려서 해결을 해줘야 되지. 너 x제곱 마이너스도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려주면 되지.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 정확하게 y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러면 a 값이 마이너스 3부터 3이라는 건 저거 여기 내가 뭐 잘못 썼네? 아니 잘못 쓴 거 아니지 이거는. 잘못 쓴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한 직선이야? a, 0을 지나는 직선이지. 근데 보기 디귿에서는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a가 있다라면 내가 a를 여기랑 여기 사이에 아무렇게나 하나를 두거나 여기랑 여기 사이에 아무렇게나 하나를 뒀다라고 쳐봐. 됐어? 그러면은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면 요점을 지나는 직선이면 내가 뭐 해봐도 돼? 이렇게 돌려봐도 되지. 됐어? 그럼 내가 임의로 하나 이렇게 그었을 때 부등식의 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그럼 너네가 기울기가 양수일 때를 다 생각해봐. 정수 중에 누구는 항상 포함되어 있어? 요 사이에 정수 하나 항상 포함되어 있는 애 있잖아. 누구 있어? 기울기를 막 돌려봐. 요점을 지나는 직선 기울기를 막 돌려봐. 이렇게 기울기가 작아도 요 범위 안에 누가 항상 포함이 되어 있어? 0이 되기 직전까지 3이 항상 포함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수이면서 요점을 지날 때는 항상 누굴 포함하고 있어? 적어도 3이라는 정수회를 항상 포함하고 있지.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어때? 0, 마일, 마3 다 포함하고 있잖아. 됐어? 그럼 이걸 반대쪽에서 똑같이 적용해도 같은 상황일 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래프상으로 판단하면은 최소한 하나의 정수회는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야. 됐어? 그래서 정수회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래서 풀어나가야 되지만 정수회가 아니라 그냥 이거에 해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렇게 판별식으로 처리를 해줘도 된다. 인 거야. 오케이? 근데 지금 한 절반 정도는 이해를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 얘들아 잘 들어봐. 어려운 얘기 아니야. 여기까지는 잊어. 없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는 없는 건데 내가 이거는 뭐 한 거야?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얘가 해를 가질 조건을 생각을 한 거야. 이 부등식이 해가 있다라는 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얘가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지. 그럼 그게 존재하면은 얘는 0이라는 2차원 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간을 가져야 되고 이게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당연히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얘가 해가 존재할 A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다라는 얘기고 근데 이제 이 문제는 해가 아니라 정수회가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정수회가 존재해야 될 때 내가 뭐랑 뭘 비교한 거야? y는 x제곱 마이너스 9를 그리고 y는 2k x 마이너스 a를 그리는데 얘는 어떤 직선으로 해석하자라는 거야? a, 0을 지나는 직선인데 애초에 범위가 어떻게 주어져 있어?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로 범위가 주어져 있지. 그럼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내가 아무렇게나 a를 하나를 찍은 거야. 됐어? 아무렇게나 양수 a를 일단 하나를 찍었는데 그럼 이제 k 값을 다 변화를 줘야 되는 거잖아. 됐어? k 값을 변화를 줄 때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항상 누구를 포함하고 있냐고. 기울기가 아무리 낮아져도 기울기가 0 되기 직전까지도 누구를 포함하고 있냐고. 3을 항상 포함하고 있다고. 그럼 기울기가 음수일 때도 확인을 해봐.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무수히 많지는 않고 0, 마일, 마3 다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니야 최소한? 그러니까 정수회가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지. 그럼 내가 A가 여기 있을 때도 굳이 확인할 필요가 있어 없어? 그치 여기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지. 왜? 사실은 확인을 해야 되지. 근데 확인을 해봤자 얘랑 어차피 대칭 상황인 거잖아. 그러니까 확인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해가 나왔으면은 우리가 그냥 판별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일반 해가 아니라 정수회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좀 해결을 해주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 11번. 얘들아 기본적으로 부등식 문제를 풀 때 방정식을 먼저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방정식이 우선이지. 그렇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너네가 부등식 문제를 풀더라도 방정식을 우선으로 생각을 좀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문제에는 크게 해당이 없지만 됐어? 오케이? 그래서 이제 위에 거는 그러니까 저 연립부등식이니까 위에 거는 해가 a제곱이랑 마이너스 3이 나올 거고 아래 거는 해가 9랑 마이너스 a가 나올 거야. 그럼 이제 내가 둘 중 하나를 좀 정확하게 그려볼게. 이거 확실해 안 확실해? 확실해요. 그치 요거는 확실하지. 그러니까 요거는 확실하고 그 다음에 여기쯤에 0이 이렇게 정확하게 있을 거고 a 값이 2보다 크다고 했고 그럼 그랬을 때 보면은 얘는 이렇게 안쪽으로 보이는데 얘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어지지. 그럼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상황에서 정수 x가 존재하면 안 돼. 정수 x가 존재하면 안 되면 어찌됐든 마이너스 a는 이쪽 어딘가에 있을 거고 9는 이쪽 어딘가에 있겠지. 그럼 너희가 마이너스 a는 어떻게 위치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그건 당연히 괜찮지. 네. 근데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인 상황은 색칠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 꽁꽁 뚫려있네.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여도 해가 존재하지는 않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뭐보다만 작으면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2보다만 작거나 같으면 되겠지. 그래서 a가 뭐보다 커? 크거나 같아? 2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애초에 처음부터 범위가 뭐가 주어져 있어? a가 2보다 크다가 주어져 있지. a가 2보다 크다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을 굳이 확인을 할 필요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도 정수회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9가 이렇게 있으면 되지. 9가 이렇게 있으면 되지. 근데 9가 이렇게 있지 않고 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도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요. 그치 안쪽으로 들어와서 9 이런 건 괜찮지. 10은? 아니. 10은 좀 곤란하지. 네. 그러니까 a제곱이 몇 이하인 거야? 10 이하. 이렇게 되면 되지. 끝. 그래서 라지 m제곱의 값은 10이 되겠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너희가 잘 생각을 해봐. 부등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런 식의 문제들은 관찰할 필요가 있잖아. 근데 너희가 이런 거를 불확실하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어떻게 해본가? 얘가 일단 9 이상인 건 확실해. 근데 안쪽으로도 한번 땡겨봐 본 거지.
그럼 땡겨와서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보기는 해야 돼. 그래서 근데 그게 어려워? 그러니까 기준이 일단 9는 잡혀 있잖아. 근데 9보다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 별로 안 크잖아. 정수 x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9, 10 또는 9, 8 이 정도만 확인을 해주면 되잖아. 그럼 그 정도는 확인을 해줘야 돼. 오케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버리면 안 된다고. 뒤에 분들 알아들으셨어? 도윤아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지? 근데 왜 그냥 왜 눈 내리깔고 넘기려고 그래? 알겠습니다. 필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씨. 얘들아 봐봐. 이거를 확실하게 선생님 이렇게 풀어서 답이 이렇게 딱 나오는 걸 얻고 싶어요. 부등식은 그런 문제도 존재하지. 너네 첫 장만 풀 거야? 학교 시험? 아니잖아. 그 문제는 첫 장에서 끝난다고. 부등식 문제는 이래서 어려운 거야. 너희가 일일이 해봐야 돼. 근데 해봐야 될 범위가 광범위하지는 않다고. 그러니까 봐봐. 어찌됐든 이것도 마이너스 2가 기준이 되었던 이유는 뭐야? 어차피 마이너스 3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3보다 A가 마이너스 A가 왼쪽에 있을 때는 크게 지장이 없었다고. 근데 의심을 해보자고. 요 안쪽으로 들어와도 되나? 근데 그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첫 애가 누구야? 마이너스 2잖아.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일 수 있나 없나를 체크를 해보라고. 근데 마이너스 2가 된다고. 근데 마이너스 2보다 크면 돼? 안 된다고. 그럼 마이너스 2가 포함되기 시작해서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겠지.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A제곱이 이제 9보다 작은 건 당연히 돼. 9보다 작은 건 당연히 되는데 9가 여기 들어와 있으면 안 되냐고. 근데 그것도 괜찮다고. 얘가 언제 될 때까지 괜찮다고. 10이 될 때까지 괜찮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한두 개 차이니까 거기까지는 해보자라는 얘기야. 됐어? 여기 기준으로 한두 개씩 왔다 갔다 정도는 해보라고. 근데 왜 12 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거는 해보라고. 봐봐. 9가 여기 있는 건 이상적으로 돼. 9가 여기 있는 건 이상적으로 돼. 근데 9가 여기 있을 수도 있질 않나를 의심을 해보라고. 근데 9가 여기 있을 때 9 다음 숫자가 뭐 있어? 9 다음 정수가 크니까. 근데 여기가 10일 때 돼? 10일 때 공통부분이 이렇게 생기는데 만약 A제곱이 10이라 그러면은 X의 범위가 9보다 크고 10보다 작다잖아. 이때까지는 정수가 없잖아. 근데 만약에 여기가 10.0001 이렇게 돼. 네. 그렇게 되는 순간 정수 10이 들어와 버려서 안 되지. 그러니까 A 제곱 값은 어디까지 된다야? 10까지 된다야. 근데 그거를 내가 부등식으로 표현했으니까 어려워 보일 뿐이고 실제는 어차피 그래서 어려워 보였지만 결국 구하라는 거는 10이야 10 이하다야. 10이다잖아. 됐어? 그러니까 양옆으로 한두 개 정도는 해봐야 된다고. 여기 있는 문제가 쉬운 건 없어 얘들아. 쉬운 건 없으니까 당연히 어렵게 공부해야 되는 거고 그 와중에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만 잘 캐치를 하면 돼 너네가. 얘들아 이제부터는 조금 쉬엄쉬엄 가자. 10번 얘들아 10번 보자마자 뭐부터 하고 시작해야 돼? 그렇지. K는 마이너스 1 K는 마이너스 1일 때 대입해보니까 뭐 나와? 루트 5가 나오니까 되지. 그 다음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저기 안쪽이 루트 안쪽이 뭐가 돼야 돼? 0 이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K 플러스 1의 부호는 양수여야 되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쪽으로 가야 되겠지.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이 여기 나왔잖아. 근데 만약에 너희가 이게 서술형이 나와. 서술형이 냈으면 좋겠어 이런 건 좀.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 이게 두 번째 케이스잖아. 두 번째 케이스는 K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얘는 쓰면 어떻게 나와? K가 마이너스 1 이상 19 이하 이렇게 나오지. 됐어? 두 번째 케이스의 해는 뭐라고 써놔야 돼? 반드시 이렇게 써놔야 돼. 두 번째 케이스의 해는 그러니까 전체 정답은 얘가 맞지. 전체 정답은 얘가 맞는데 얘가 맞게 되는 이유는 뭐야? K는 마이너스 1을 따로 했기 때문이지. 너네 뭔 차인지 모르겠어? 얘들아 두 번째 케이스는 몇 차 부등식을 해결을 한 거야? 2차 부등식을 해결한 거고 첫 번째 케이스는 몇 차 부등식을 해결한 거야? 1차? 안 해결했어. 그치? 이거는 뭐 몇 차라고 얘기하기도 그렇지? 5가 0 이상인가 아닌가를 확인한 것 뿐이니까. 그치? 그리고 얘는 실근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확인한 것 뿐이지 두 번째 부등식의 해는 정확하게 얘라고 그냥 넘어갈 거는 아니야. 왜냐면 이런 게 서술형에 나왔을 때 그걸로 부분 점수가 갈리는데 아 선생님 저 이렇게 해서 실수로 까였어요? 개소리지. 이건 정확하게 몰라서 까이는 거야. 됐어? 그리고 또
애초에 뭐 이렇게 마이너스 1이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뭐 다른 거일 수도 있고 이렇게 계산을 좀 더 꼬아놓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지금 저기 1차항도 그러니까 최고차 2차항도 k 플러스 1을 주고 1차항도 k 플러스 1을 줘서 이쪽에 지금 마이너스 1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 1차항의 개수만 바꿔도 좀 달라지니까 어찌됐든 그냥 9번 9번 너네 식 어떻게 써? 얘들아 이거를 아까 얘기한 좀 방정식처럼 취급을 좀 해주자. 그래서 gx가 최고차의 개수가 크잖아. 그럼 gx-fx를 뭐라고 써주면 좋을까? A 2분의 3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그치? 2분의 3 이렇게 써주면 되지? 괜찮아? 네. 그러니까 부등식이라고 너무 부등식처럼 받아들이지 말고 얘들아 그럼 너희 f2 빼기 g 값 구할 수 있어 없어? 그럼 여기다 2 대입하고 부분 바꾸면 되잖아. 됐어? 그럼 p 값은 뭐야? 끝. p 값이 왜 2야? 얘네들 대칭축 똑같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거의 대칭축이 얘네 둘의 뭐야? 대칭축이 되는 거겠지. 됐어? 그래서 p 값은 2. 그래서 2 곱하기 2분의 27 이렇게 해서 27 값이 2. 그리고 여기서 또 이런 생각을 하는 애들이 있어. 뭐야? 나 그럼 부등식으로 풀어도 답 나왔는데 얘네 학교 시험지 풀고 시간 다 남았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똑같이 풀어야 돼. 너희가 마구잡이로 세우지 말라고.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시작하는 거 그만하라고 제발. 범인들 몇 명 있잖아. 그다음 8번. 이거는 식을 어떻게 세울 거니 너네?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사실 이거는 조금 뭐 갖다 쳐. 어쨌든 fx와 y는 마이너스 ky의 교점이 좌표가 저런 거고 교점의 x좌표는 1이랑 11인 거지? 됐어? 됐어? 그리고 나면 선생님 k 값을 어떻게 구해요? 맞는 질문이게 틀린 질문이게? k 값은 구하지 않아. 자 봐봐 이런 게 중요한 거야. 내가 조금 부끄럽지만 우리 보인고 애들이 시험을 조진 이유야. 내 잘못은 아니지. 나는 강조하지. 왜냐면 이런 게 안 돼 있어. 봐봐. 너넨 이거 보자마자 K값 안 구해도 되겠네가 생각이 들어? 들어? 안 들잖아. 그럼 너네도 똑같이 보인거에서 개박았을 거야. 왜냐면 4, 5, 6번부터 이런 걸 배치해놨거든. 얘들아 왜 K값을 구하지 않아도 돼? 문제에서 질문이 fx가 뭐 이하다의 해를 구하래? f2-2 이거의 해를 구하래. 얘들아 그럼 여기에도 k가 들어있고 여기에도 k가 들어있지 않아? 네. 해볼까? 여기는 지금 x-1, x-11 플러스 k지. f2의 값 구해봐. 그럼 k k-9지. 됐어? 그러니까 k가 사라져 안 사라져? k가 사라지잖아. 근데 이런 걸 안 써보고 어떻게 알아? 안 써보고 어떻게 알아? 말했잖아. 어차피 이거 부등식 풀려면 fx 빼기 f2가 되지. 공통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사라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k 같은 건 당연히 사라지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너희가 문제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당연히 해야 돼. 너무 어려워. 근데 왜 어렵냐면 이런 건 사실 수능에서만 물어보는 거지 고1, 고2 때는 잘 안 물어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것까지 물어보기 시작했으니 너희도 준비는 해야 돼. 됐어? 그러니까 너희가 딱 보기에 K값을 구하고 싶어. 근데 문제에서 K값을 구할 필요 없이 문제에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됐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 특히 어떤 경우야? 문제에서 뺄셈이 나와 있는 경우들은 분명히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존재할 거야.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한번 하자고. 생각보다 문제에서 모든 미정계수를 다 구하지 않아도 해결되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한번 해주자고. 됐지? 그럼 7번.
이렇게 되어 있고 A 그 다음에 뭐야 B랑 C? B랑 C가 어떻게 돼? 이렇게랑 이렇게. 이렇게랑 자 얘들아 그럼 연립부등식의 해가 어떻게 돼? A, 여기랑 여기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랑 뭐 준 거야? A랑 C. A가 마이너스 4고 C가 3이다를 준 거지 얘들아 어찌됐든 수직선도 중요한데 너희가 다시 얘기하지만 부등식의 기본은 방정식이고 방정식선에서 끝날 수 있는 문제들은 방정식선에서 끝내는 게 맞아 부담스럽게 가지 말자고 그래서 막 연립부등식 열심히 풀 필요 있어? 없다고 이런 거 그럼 6번 저번 시간에 했지 얘들아 너네 F4분의 1-x는 0의 해를 알면 fx는 0의 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거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요. 근데 왜 안 써? 얘들아 나는 일회용 풀이는 가르치지 않아 일회용 풀이가 뭐가 쓸모가 있니? 얘들아 문제에서 지금 요 방정식의 해가 뭐라고 주어져 있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7과 9라고 주어져 있지 네. 그럼 이거의 해를 구하려면 뭐랑 뭐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7이랑 9 대입하면 몇이랑 몇이야? 2랑 마이너스 2지 됐어? 그럼 fx를 어떻게 작성하면 돼 너네가? A X 제곱 마이너스 4. 그치 A의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만 작성을 해주면 되지 그럼 그 뒤에 과정은 너희 할 수 있어 없어? 그치 A가 0보다 크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해결해주면 되지 근데 다만 네. F3의 최대값을 구하래 근데 F3이라는 게 너희가 계산을 해보면 A에 대한 식으로 나올 거야 몇 A야? 5예요. F3이 5행이니까 결국 A의 범위를 구하시고 있는 거지 네. 됐어? 그러니까 너희가 했어야 될 일은 뭐야? 방금 봐봐. 방금 또 이렇게 생각해. 여중모도 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 얘들아, 여기서 이거를 바로 구하는 게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근데 니들은 몇 줄 더 썼지. 그런 의미 없는 행동들 하지 말라고. 야, 바로 구할 수 있는 건데 왜 그런 의미 없는 행동을 해? 그런 의미 없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이 과정이 학습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래. 이건 내가 겨울방학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그리고 전 시간에도 분명히 했어. 그러니까 매 수업 잘 쌓아 나가야 돼. 이런 거 절대 까먹지 마. 졸지들 말고. 버텨. 근데 혹시 5번은 내가 그 전에 어떻게 설명했었는지 기억나는 학생들 있니? 얘들아 5번 같은 부등식을 무슨 부등식이라고 볼까? 그래 연립부등식. 되게 유치한 거 같지? 근데 너네는 얘네를 연립부등식처럼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 얘가 어떻게 생긴 연립부등식이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됐어? 이렇게 두 개인 연립부등식을 각각 뭐 해주면 돼? 그냥 판별식이 0 이하다를 써주면 되지. 네. 그건 하수고. 얘들아, 연립부등식이면 우리가 2차 부등식은 결국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을 하잖아. 그럼 우리가 뭐부터 해봐야 돼? 얘네들의 교점부터 살펴야 돼. 네. 됐어? 그럼 얘네들의 교점을 살펴봐. X가 1. 그치? 2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는 0이니까 x는 1이야. 그럼 얘네들의 교점이 x는 1밖에 안 나왔다는 건 얘네들이 뭐 한다라는 거야? x는 1에서 접한다라는 거지. x는 1에서 접할 때 역시 어떻게 접하냐? 4. 잠깐만. 뭐 대충 그릴게. x는 1에서 이렇게 접한다라는 거지. 자, 안 돼. 얘들아 미안해. 수출을 안 배운 애들도 있지만 수출을 배웠지. 미안. 너네 안 했잖아 수출. 미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한다의 의미를 잘 생각해봐. 얘네들이 접한다의 의미가 뭐야? 접한다의 의미는 얘네 둘의 공통접선이 존재한다야. 됐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지금 여기 가운데가 직선이잖아. 여기 가운데가 직선이면 얘가 누구라는 소리야? 얘라는 소리야. 근데 여기가 만약에 2차식이면 그 2차식도 얘랑 뭐라는 거야? 접한다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이거 공통 접선은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어. 왜? 요 점이 몇 콤마 몇인 걸 알아? 1,4. 1,4인 걸 알지? 그러면 얘가 y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 아 얘들아 이거는 그 뭐 수투 그런 거 쓰지 않았어. 그거 받아들여도 돼. 그럼 얘가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럼 얘랑 누구랑 연립해 보면 돼? 얘랑 연립해 보면 되지. 그래서 연립했을 때 판별식이 0이다를 쓰면 또는 그냥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진다를 이용을 해도 되겠지. 됐어? 됐니? 얘들아 다시 얘네 둘이 이렇게 접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 다시 얘들아 이렇게 연립부등식 풀어서 판별식 2번 써도 돼 안 돼? 돼. 그거를 활용하게끔 하는 문제도 있어 분명히. 근데 그건 좀 후지게 변형을 한 게 맞아. 근데 그 문제가 원래 올림포스 고난도에 있었는데 내가 올해 올림포스 고난도에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어. 그러니까 이전교육과정 올림포스 고난도에 있었거든. 그래서 아마 그 문제 풀 때는 내가 다르게 얘기를 할 수 있어. 얘들아 접하지 않으면 판별식을 쓰는 게 맞아. 근데 얘는 접하잖아. 접하면은 이 공통접선을 활용을 해주는 게 무조건 맞아. 알겠지? 이게 훨씬 편해. 그리고 얘네들이 공통접선이 있다라는 건 여기가 직선이 얘가 만약에 1차 함수면 얘가 그 공통접선이 되는 거고 1차 함수가 아닐지라도 만약에 여기가 2차 함수여도 뭐야? 얘랑 이 공통접선이랑 연립을 했을 때 어디서 접한다야? 1에서 접한다야. 그럼 내가 봐봐. 여기가 1차가 아니라 fx라는 2차야. 그럼 그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fx랑 공통접선인 mx 더하기 n이랑 연립을 하면 최고차의 개수를 몰라 하고 x-1에 완전 제곱이 된다. 너희가 식을 이렇게 써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면은 fx가 구해질 거야. 왜냐면 얘를 확실하게 구할 수 있잖아. 그리고 k값도 구해지는 상황이 나올 거야. 됐어? 네. 자, 또 어디 문제 봐. 요즘은 어디가 문제야? 문제 없어? 넌 돼? 야 문제 생긴 데 어디야? 문제 없어? 정리 한 번만 다시 해봐. 얘들아 이러한 연립부등식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 연립해서 교점 찾는 거지. 근데 교점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교점이 없는 경우랑 접하는 경우 두 경우밖에 없어. 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안 만나면 안 만나는 대로 판별식을 2번 쓰면 돼. 오케이? 근데 얘네들이 접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누굴 이용해줘야 돼? 이 공통접선을 잘 이용을 해줘야 돼. 알겠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연립을 할 때 판별식이 0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네들이 연립을 했을 때 x-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를 이용을 하는 게 계산이 훨씬 적어. 요 얘기야. 이걸 활용하는 게 계산이 훨씬 적어. 해보자. 얘네들 연립해봐.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넘겨봐. m 더하기 1 x 더하기 m 는 0 이렇게 되지?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기서는 판별식은 0이다를 써줘도 되고 얘들아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m 값 몇이어야 돼? 1. 뭐 그렇게 해줘도 되고 동안 졸지 말고. 얘들아 우리 아직 메인인 1, 2, 3번이 남았어. (4번) 뚱이. 얘들아 왜 뚱이냐고? 다시 그려줄게. 핑크색으로 그릴게. 핑크색으로 정확하게 그릴게. 왜 뚱인지 다시 보여줄게. 얘들 봐봐. 절대값이 나오면 무서워하지 말고 뭐해. 범위부터 나누잖아. 그래서 fx가 0 이상일 때랑 f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주면 fx가 0 이상일 때는 마이너스 3분의 2 fx고 이때는 마이너스 3분의 4 fx지. 그래서 원래는 fx가 어떻게 생겼니? 원래는 fx가 2랑 마이너스 4. 자 봐봐. fx가 0 이상인 데가 어디야? 여기 양쪽 옆이지. 그럼 그때는 마이너스 3분의 2 fx가 됐대. 어떻게 된 거야? x축으로 뒤집고 그 다음 폭은 어떻게 된 거야? 1에서 3분의 2가 된 거잖아. 그럼 폭은 어떻게 된 거야? 넓어져? 좁아져? 넓어지지? 그럼 어떻게 그리면 돼?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되지. 그냥 가운데에서는 fx가 0보다 작을 때도 뒤집고 이번에 폭이 넓어져 좁아져? 좁아지지?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제 다시 쓰면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2다.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한 것만 걸러낼 거야. 지금 얘랑 누구를 비교하는 거야? 요 함수랑 mx-2를 비교를 하는 거지. 얘는 어떠한 직선이야? 2,0을 지나는 직선이지? 그리고 직선의 기울기는 양수래. 양심 있네 이거 그래도. 양수인데 그럼 양수면은 이렇게 그어질 거 아니야 대충. 네. 그럼 이렇게 그어졌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 안에 정수가 몇 개가 들어가 있어야 되네? 그치 정수 10개 누구 들어가 있어? 2, 1, 0, 마1, 마2, 마3, 마4, 마5, 마6, 마7까지 들어가 있어야 되지. 마이너스 7까지 들어가 있어야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7 들어가 있을 때 기울기가 이거라고 쳐. 그럼 마이너스 8까지면 조금 더 기울기가 커지나? 마이너스 8까지면? 네. 마이너스 8까지면 기울기가 좀 더 커지지? 네. 그러니까 기울기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어디까지 포함을 할 때 기울기를 구하면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7까지 포함할 때 기울기를 구하면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7, 몇인지만 좌표 구하면 되지. 네. 됐어? 그러니까 범위 구하려면 어디까지 구하면 돼? 마이너스 8일 때까지 구하면 되지. 얘를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8.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얘랑 얘 뭐야? 이 2,0 사이의 기울기만 구하면 되지. 얼마야? 2네. 따라서 m의 최소값은 2다. 이렇게. 계산이 많이 들어갈 건 없어. 오케이?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 뒤집혀져 있잖아. 너희가 머릿속에 요 그림만 들어가 있을 수 있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다시 뒤집혀진 게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림 내려오는 것까지도 잘 해야 되고 결국 해야 될 건 뭐야? 얘들아 이거 m값의 범위 구하라 그랬어? m의 최소값 구하라 그랬어? 최소값 구하라 그랬으면 범위 구해야 돼? 최소값만 구해도 돼? 아 근데 선생님 그건 좀 그런데요. 저는 범위를 다 구하고 싶습니다. 니들이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너희한테 집중시켜야 될 게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에 좀 집중을 하되 결국 기울기는 마이너스 7일 때부터 마이너스 8일 때까지 움직여는 봐야지. 근데 최소일 때가 여기일 때니까 이 좌표만 구하면 돼. 내가 이걸 왜 안 시키냐면 8일 때 좌표가 내가 구했어. 8일 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분의 80 이렇게 나와. 그 범위 니들이 구해. 알았지? 나 안 해. 근데 왜 펴지고 펴져요? 그러니까 뭐야? 처음에 아까 요즘에가 내가 아니 병신아. 네. 중학교 때 뭐라고? 중3 누구야? 남성은?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2차 함수가 최고차이 계수가 바뀌면 폭이 넓어지거나 좁아지거나 하잖아. 그럼 최고차이 계수의 절대값이 작아지면 폭이 넓어져 좁아져. 절대값이 작아지면 폭이 넓어. 폭이 넓어지잖아. 아, 그러니까 이게 너희 중3 내신할 때 그래도 니네가 완전 아랫반은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하진 않았을 거라고. 그래서 그래. 근데 생각보다 중요하다. 그런 거지. 얘들아 1, 2번을 하고 3번을 해야 돼. 1, 2번에 있는 아이디어들을 잘 써서 3번을 해야 되거든. 어찌됐든 이제 1번도 보면 1번도 저걸 부등식으로 풀지 말고 방정식으로 풀면 x값이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이게 아까 그래서 그렇구나. 얘가 2분의 3a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큰지 모르지. 누가 큰지 모르는데 어쨌든 얘네 둘 중 하나가 뭐가 되고 뭐가 돼? 알파가 되고 베타가 될 건데 문제는 지금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자연수래.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자연수고 x가 알파에서 베타 범위 내에서 정수가 되게 돼. 그럼 얘네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눠줘야 돼. 왜 나눠줘야 돼? 뭐가 더 큰지. 알파랑 베타가 둘 다 정수일 때랑 알파랑 베타가 둘 다 정수가 아닐 때 알파랑 베타의 차이가 달라. 무슨 소리냐면
얘들아 요 사이에 정수 몇 개야? 1이랑 3이면 3개지. 그럼 얘네 둘의 차이는 얼마야? 2요. 2지. 지금 얘네 둘의 차이는 얼마야? 2요. 얘네 둘의 차이 똑같이 2지. 똑같이 있는데 요 사이에 정수 누구 있어? 2랑 3 두 개밖에 없지. 그러니까 둘 다 정수일 때랑 둘 다 정수가 아닐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가 같아 달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케이스를 나눠야 돼. 정수가 3개일 때. 그럼 케이스를 어떻게 나누겠어? 당연히 첫 번째 케이스 알파랑 베타가 모두 둘 다 정수일 때, 두 번째 얘네가 둘 다 모두 정수가 아닐 때. 그럼 이때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야? 1. 2인 거 확인했지 아까? 정수가 3개. 네. 그럼 이제 이때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겠어? 아까 똑같이 정수가 아닐 때는 정수 개수가 하나가 줄었지.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하나가 3. 늘어야 되겠지. 이렇게 됐어? 야 근데 얘가 큰지 몰라. 그럼 우리 못 씌우면 돼 그냥? 될까? 네. 그래 첫 번째 케이스 여기서 얘 빼봐.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값이 뭐랑 뭐 나올 때? 2. 뿔마 4 나올 때. 아. 두 번째 케이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5예요. 얘가 뿔마 6 나올 때. 끝.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니들이 실수하는 게 뭐야? 이때 a 값 구해봐. a 값이 뭐랑 뭐 나와? 1 나오고 4요. 1 나오고 4 나오고 또 뭐 나와? 어. 2분의 아,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루트 25 마이너스 25 플러스 16 아니야? 플러스 16. 41이요. 이렇게 되지. 네. 그럼 이렇게 다 구하고 끝이야? 아니야. 첫 번째 케이스는 뭐였어? 알파랑 베타가 모두 뭐가 나와야 돼? 정수가 나와야 되는데 1부터 안 되지 벌써. 얘도 안 되지. 그래서 여기선 4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걸러야 돼. 그럼 두 번째 케이스도 마찬가지야. 두 번째 케이스도 A 값이 뭐랑 뭐 나와? 2랑 3이랑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아무튼 뭐 멋있게 나오지? 네. 됐어? 그럼 이제 얘는 확실해 안 확실해? 아, 얘는 아니지 얘는 아, 되지. 그러네. 왜냐면 두 번째 케이스는 알파랑 베타랑 둘 다 정수면 안 되잖아. 근데 얘는 정수가 될 리가 없잖아. 됐어? 그 다음에 2는 둘 다 정수로 만들어버리지. 그래서 2가 안 돼. 3은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됐어? 그럼 이제 또 얘기가 나올 거야. 뭐가 좀 이상하다. 나 뭐 잘못했지? 아, 씨발, 이걸 이렇게 쓸 필요가 없잖아. 아 진짜 6이랑 마이너스 1 그럼 6은 안 돼. 아, 네. 그럼 마이너스 1 되네. 뭐 이렇게 됐어? 근데 만약에 여기가 루트 머시기로 나왔어. 그럼 이제 니들은 무슨 생각을 해? 와 저걸 어떻게 더해? 저걸 어떻게 곱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곱하고 어떻게 더해? 네. 그냥 개수. 근데 애초에 그냥 근계 쓰면 되지 그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야? 걸으면 돼. 그리고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 상황인데 케이스를 나누는 게 맞지만 케이스 나누는 것보다 뭐가 편한 상황인 거야? 절대값 처리하는 게 편한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고. 선생님 왜 케이스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야 돼요? 맞는 질문, 잘못된 질문. 이건 잘못된 질문. 왜? 보여줬어, 안 보여줬어? 둘 다 정수일 때랑 둘 다 정수가 아닐 때 보여줬지. 그럼 이제 이런 질문 하나가 있어. 하나는 정수고 하나는 정수가 아니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정수가 안 나오지. 저연수가 안 나오지. 지금 배한석 그거 질문하기 직전이었거든. 안 돼. 얘들아 문제를 똑바로 읽으면 돼. 그 다음 2번. 2번은 너희가 너희 나름대로 풀었을 텐데 내가 조금 다른 아이디어를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일단은 위에 거 부등식 풀면 3이랑 7이잖아. 3이랑 7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안에 지금 정수가 몇 개가 들어가 있어? 여기 안에 정수가 애초에 3, 4, 5, 6, 7 5개가 들어가 있지. 근데 이 중에서 몇 개만 빠지면 돼? 그러니까 연립부등식의 해가 4개가 돼야 된대. 그럼 결국 누가 빠지면 돼? 한 개만 빠지면 되지. 그럼 봐봐 아래 게 부등식이 x가 n 이상이거나 x가 n-2 이하이다지. 됐어? 그럼 하나가 빠져야 되면 결국 x가 n-2에서
n 사이에 정수가 몇 개가 있어야 돼? 여기 공통인 자연수가 몇 개가 있어야 돼? 한 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도 돼? 네. 그러니까 얘랑 얘 공통범위 안에 4개가 있어야 돼. 네. 그럼 반대로 얘를 뒤집었어 범위를. 그럼 여기에 몇 개가 있으면 돼? 한 개. 한 개가 있으면 되지. 그럼 n이랑 n-2가 어떻게 그러니까 n이랑 n-2 사이에 정수 누구 있었다? n-1 하나 있지. 네. 그럼 n-1이 얘네 중에 하나면 되지. 네. 그럼 n-1이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따라서 n 값은 4, 5, 6, 7, 8 이렇게. 됐어? 네. 얘들 이런 생각까지 해야 돼? 해야 돼. 이거는 생각보다 유용해. 왜냐면 연립부등식의 해가 정수해인데 개수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잖아. 근데 그러니까 한 부등식을 풀었을 때 개수가 정해져 있잖아. 근데 연립부등식을 풀었을 때 개수가 1개, 이 정도 차이가 나. 또는 2개, 이 정도 차이가 나. 그러면 요거를 너희가 고민을 해봐도 돼.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여기서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그 아이디어를 내가 여기 뒤에서도 쓸 거야. 3번에서도. 3번은 얘네 둘이 3번은 이 두 아이디어가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조금 편하게 풀려. 그리고 내가 방학 때 다른 거 시도했다가 이제 다들 멘탈이 나가서 그거는 안 하려고. 나만 알고 있으려고. 근데 누군가가 어디서 들어왔다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풀어줬던데 하면 그거 할 거야.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시간 낭비야. 그거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굉장히 멋지고 정확하고 그런 풀이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이 문제는 얍삽하게 풀면 돼. 3번은. 3번도 어찌됐든 그래서 잘 들어야 돼. 해가 0이랑 a 제곱이 있고 2a-1이랑 2a 플러스 1이 있어. 그럼 얘네들을 이제 수직선상에 놓으려고 봤더니 이제 뭐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를 잘 모르겠어. 근데 걔네들 비교 가능한 애들은 누구 있어? 어쨌든 지금 a가 0보다 크고 루트 2보다 작으니까 0보다 a제곱이 크겠지? a제곱보다는 그러니까 a제곱이 누구보다도 커? 얘보다도 큰데 얘랑 비교가 잘 안 돼. 뭐 그런 상황. 대충 거기까지만 너희가 판단을 해놓으면 돼. 여기까지만 일단 판단을 해놓으면 되고. 그럼 봐봐. 내가 일단 수직선상에 어쨌든 연립부등식 안에 또 정수해 개수를 물었어. 네. 정수해 개수를 물었지. 그럼 이제 너희가 혹시 얘랑 차이가 정확하게 얼마야? 2요. 차이가 정확하게 2지. 네. 얘네 둘이 정확하게 차이가 2가 나는데 이 사이에 정수해 개수가 하나, 그러니까 연립부등식의 정수해 개수가 하나래. 그럼 이제 내가 첫 번째 2a-1과 2a 플러스 1이 모두 정수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두 정수가 아닌 경우. 이렇게 나누는 게 혹시 납득이 가? 이건 괜찮지? 그럼 모든 문제 이렇게 시작해도 돼? 이거 관련된 거? 난 다 확인해봤어. 심지어 이거는 문제집에도 숫자 변형만 나와있고 선생님들도 이거 절대 못 건드려. 약간의 숫자 변형 말고는 절대 못 건드려.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나는 문제야. 진짜로 그거 골치 아파져. 그래서 이건 숫자 약간씩 바꾸는 거 말고는 답도 항상 여기에서만 나와. 근데 아까 내가 두 문제 풀어줬잖아. 두 번째 문제 풀 때 아이디어가 얘가 아닌 걸 증명할 때만 써. 그러니까 그거는 이따가 너네가 그냥 듣고 싶은 사람, 제가 안 되는 이유만 듣고 싶은 사람만 들어도 돼. 왜? 복잡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까지만 받아들이면 돼. 근데 이거 별로 안 어렵다. 봐봐. 얘들아 일단 봐봐. 이 문제는 어쨌든 얘랑 얘를 기준으로 얘가 정확하게 2 차이 난다. 그리고 정수의 문제가 나왔으니까 얘랑 얘가 정수일 때 먼저 체크를 한다. 그리고 답은 어디서만 나온다고? 거기서만 나온다고. 야 근데 2a-1이랑 2a 플러스 1이 동시에 정수가 되는 거 찾는 거 어려워 쉬워? 쉬워요. 얘들아 이것도 어려워하면 안 돼. 2a-1, 2a 플러스 1이 정수이려면 2a가 정수면 되잖아. 저 범위안에서 이 범위안에서 2a가 정수면 되잖아. 그럼 a 값으로 가능한 거 뭐 있겠어? 1. 2분의 1부터 하면 되나? 2분의 1. 1. 2분의 3 돼? 아니요. 얘들 혹시 너무 어렵니? 안 돼요. 괜찮지? 얘들아 여기 한 1.4 정도 되거든? 네. 1.4 정도 돼서 2a가 정수가 되려면 a가 2분의 몇 이런 꼴이어야 돼. 그래서 2분의 1, 2분의 2, 근데 2분의 3은 1.5야.
그러니까 요 범위 안에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2분의 1이랑 1 집어넣어서는 너희가 수직선상의 부등식 나타낼 수 있어 없어? 자, A가 2분의 1일 때는 여기 0이 있어. 여기 0이 있고 여기 4분의 1이 있다 쳐. 4분의 1이 있고 7이 되어 있네.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A가 2분의 1이니까 얘는 몇이 되고 얘는 몇이 돼? 0이랑 0이랑 2요. 그치? 0이랑 2.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요 안에 정수 하나야? 아니요. 어? 네? 아니요, 하나요. 1 하나지? 네. 얘들아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A 값이 정해졌고 너희 숫자가 있는 연립부등식 풀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도윤아? 필기하지 마. 아니 이거 그냥 온전히 이해만 하면 돼. 그다음 두 번째도 뭐 하면 돼? 똑같이. 그치? 이게 1일 때니까 여기가 0이 색칠이 되어 있고 여기가 1이 색칠이 되어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1일 때면 범위가 어디서부터 아이고 1에서 선생님 얘가 벌어지는 거? 네네네. 아. 좋아 보여주고. 얘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1 대입하면 1이 되고 3이 되잖아. 네, 1. 됐어? 그러니까 1이 되고 여기 3이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 사이에 누구 하나밖에 없어? 2 하나밖에 없지. 근데 여기서도 착각하는 애들이 있어. 여기에 1이 하나가 색칠되어 있고 하나가 동그라미면 여기서는 1이 교집합에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 그래서 2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럼 결론이 뭐야? 1이랑 2분의 1일 때가 정답이라는 소리지. 예. 됐어? 네. 그러니까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얘가 정수일 때 A 값을 체크를 하고 그때 되는지 안 되는지 이 과정만 거치면 되지. 됐어? 이게 끝이야 사실. 선생님 학교 시험에 나왔을 때 이렇게만 풀고 많이 틀리면 어떡해요? 어떻게 딴 거 풀고 이거 틀려? 괜찮아. 근데 그렇게 못 낸다니까? 진짜 못 내. 이건 만약에 내 탓해. 이거 막 어렵게 변형돼서 나오면 내 탓해도 돼. 왜냐면 학교 시험 시간에 이거를 올바르게 다 체크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시험 시간 내에 못 풀어. 시험 시간 내에 못 풀어. 물론 이제 다른 방법으로 체크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자 그다음 얘네 둘 다 정수가 아니야. 이건 들을 사람만 들어. 자 얘네 둘이 차이가 얼만큼 나? 2만. 얘네들이 차이가 이만큼 나. 얘네들이 차이가 이만큼 나면 이 사이에 정수 몇 개 있게? 3개? 2개 있지? 아. 그럼 봐봐. 얘랑 이제 연립부등식을 풀었잖아. 얘랑 이제 저 연립부등식을 풀 거 아니야. x가 0 이하 또는 x가 a제곱 이상. 요거의 연립부등식을 풀었을 때 정수 하나가 어디 있어야 돼? 줄어들어야 되지. 그렇다라는 건 요 안에 정수가 몇 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야. 자 다시 요 부등식에 정수가 2개가 들어가 있어. 그거는 확신이 있지 우리가. 정수가 2개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얘랑 연립부등식을 풀었더니 정수가 1개가 줄어들어야 되지. 정수가 1개가 줄어들어야 되지. 됐어? 그럼 얘와의 교집합에 정수가 몇 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1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내가 거꾸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얘 같은 경우는 적어도 요 범위 안에 정수가 몇 개가 있어야 돼? 1개가 있어야 돼. 그렇다는 건 얘가 1을 포함을 해야 되지. 그럼 A가 몇보다 커? 1보다. A가 1보다 크지? 이거 괜찮아? 그럼 A가 1보다 큰 상황이면 A제곱이 어디 있게? 봐봐. A가 1보다 커. A가 1보다 크면 얘 2A 플러스 1이 몇보다 클까? 얘는 3보다 클 거야. 얘는 3보다 클 거야. 그럼 얘가 일단 1보다 크다라고 해보면 1이 아니야. 어? 말 잘못했다. 요 범위 안에 1이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맞지? 맞잖아. A제곱 1보다 A가 1보다 큰 거. 1이 거기 있어. 그러면 1이 몇쯤 있네? 네. 그럼 얘가 3보다 커. 그럼 요 사이에 뭐랑 뭐가 있어? 2랑 3이 있을 수 있지. 그렇게 되면은 여기 안에 정수가 몇 개가 생긴 거야? 2개. 2개가 생겨버리지.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그게 안 돼서 이 케이스는 해볼 필요도 없어. 근데 모든 케이스가 다 이래. 오늘 이거 2세트에 들어있는 문제조차도 그래. 그러니까 너희는 어디까지만 해도 돼? 요 왼쪽까지만 해도 돼 사실. 오른쪽 거는 그냥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1번, 2번 문제를 갖다 놓은 거고 사실 1번, 2번 문제도 그렇게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리고 이런 문제를 그냥 해석하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좀 필요한 거고 오케이? 근데 너네가 실제로 뭐 마더텅을 가지고 있잖아? 마더텅 가서 이 문제 해설 봐봐. 봐봐. 알았지? 꼭 봐봐. 꼭 봐봐. 그럼 이제 너희 시험 시간에 반드시 틀리게 될 거야. 이것보다 편한 풀이는 없어. 오케이? 이것보다 편한 풀이는 없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 뒤에 설명이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만 풀면 끝나. 오케이? 마더텅 꼭 풀이를 보길 바래. 나는. 니네 그한 2주 읽다가 바로 또 풀 텐데. 아 진짜로. 그게 그 교육청 공식 해설이라서 그래. 마더텅에도 이제 뭐 다른 풀이 이런 게 올라오겠지만 다른 풀이 없을 거야. 더 먹고 와. 얘들아 8시까지 늦지 않게 들어와. 바로 2세트 시작할 거야 너네.